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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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푸른수학원 남민호 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일단 2022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을 우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대입에서 수능 과목과 고교 내신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2022 개정교육과정입니다. 4학년 친구들이 6학년부터 쭉 개정교육과정의 대상이 되고요. 5, 6학년은 중학교 과정부터 교육과정의 대상이 되고 중1부터는 고등교육과정이 적용이 됩니다. 중학교 교육과정이 바뀌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원래 관심들이 별로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에 비해서 조금 실전이 아닌 느낌도 좀 있고 하니까요. 근데 중학교 교육과정도 분명히 변화가 있고요. 일단 눈에 띄는 변화는 3학년 때 배우던 통계 대표값이 1학년으로 이동한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사실 3학년 때도 이 상자 그림과 산점도라는 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교육과정에 없었던 내용이 추가되긴 했지만 여전히 큰 관심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통계 파트라서 그렇게 크게 중요하거나 이렇게 너무 어려운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교과는요, 중학교에 비해서 많이 변했습니다. 우선 이름부터 변했습니다. 이름부터 공통수학이라는 이름이 생겼고 대수, 미적분 1, 2 이런 이름이 들어왔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공통수학 1, 2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교과목이고요. 대수와 미적분 1은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고 이 세 개는 2, 3학년 때 고르게 되는 그런 과목입니다. 요거는 지금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름은 바뀌었지만요. 내용은 근데 1학년 내용은 조금 바뀌긴 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원래 묶어놓고 이렇게 학교마다 약간 골라가지고 진행했던 수학 상하가 아예 공통수학 1, 2로 쪼개졌습니다. 그리고 위치가 좀 바뀌었지만 무엇보다 행렬이 정말 오랜만에 교육과정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네, 수학 1은 대수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단원명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자잘한 변화는 분명히 있지만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수학 2가 미적분 1으로 바뀐 거, 미적분이 미적분 2로 바뀐 것도 큰 변화는 없고요. 그럼 뭐가 바뀌었냐? 지금 아이들은 여기 수학 1, 2를 학교에서 배우고 모두가 똑같이 수능을 봅니다. 그리고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수능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고르는 거 없이 이렇게 수능을 보게 된다는 거. 이 선택을 어디에 하냐의 변화는 있지만 아이들의 교과 내용이 크게 바뀌진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물리, 과학 같은 경우를 좀 보시면요. 통합과학 현재 1학년 아이들이 배우고 있고요. 1 과목을 2학년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2 과목을 3학년 아이들이 배우고 있겠죠. 이 교과들도 이 통합과학도 쪼개지면서 교과들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요. 일단 뭐 원과정에서 통합과학으로 들어온 내용도 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구성 자체가 많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파트인 수능 과목 체계 개편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당연히 수능에 관한 내용을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행 수능은 이렇게 국어나 수학이나 과학이나 선택이 들어가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뀌게 된 수능에는 선택 과목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선택 없이 문과건 이과건 뭐 어떤 학교건 간에 똑같은 수능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씩 보여드리면요. 국어인데요. 국어는 2학년 때 독서와 문학을 배우고 2, 3학년 때 화법과 작문이나 언어 매체 중에 하나를 골라서 듣습니다. 물론 두 개 다 듣기도 하고요. 수능을 볼 때는 두 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수능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가 없어지게 됩니다. 자연계건, 문과건 어떤 것 간에 고를 게 없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렇게 수능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제 말을 아까 들어보셨을 때 유불리가 없어져서 다행이다라는 느낌이 드셨을까요? 아니면은 애가 잘하는 거를 못 골라서 아쉽다라는 마음이 드셨을까요? 이게 이번 개정 교육 과정에서 가장 큰 변화입니다. 선택이 없어졌는데 이게 과연 우리 아이에게 유리할 것인가를 보셔야 됩니다. 수학 같은 경우가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의 핵심인데요. 수학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모든 학교가 1학기, 2학기 때 수 1, 수 2를 배웁니다.
그리고 확률과 통계나 미적분 기하는 뭐 학교마다 좀 다르게 선택하고요. 요 구성은 대부분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확률과 통계가 인문계열 아이들이 고르다 보니까 비중이 그래도 절반 정도는 되는 편이고, 나머지 두 개 과목에서는 미적분이 압도적으로 비율이 높습니다. 미적분을 많이 고르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이렇게 미적분 아이들의 표준 점수가 잘 나오는 것도 있을 겁니다. 편하게 말씀드리면 아이들 수학은 확률과 통계까지가 인문 계열이고, 미적분 또는 기하를 보는 게 자연 계열입니다. 이제 선택권이 없어지고 모두가 똑같은 걸 고르게 됩니다. 그런데 고르게 된 과목이 확률과 통계인 거죠. 세 개 중에서 압도적으로 쉬운 게 확률과 통계입니다. 이 파트가 다른 파트에 비해서는 확실히 여유가 있습니다. 이게 유불리가 없어져서 좋다, 고를 수 없어서 아쉽다, 이런 부분에서 한 가지만 좀 보태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점수가 미적이 압도적으로 높은 이유가요, 이 점수대가 높아서가 아닙니다. 공통 범위에서 이 이과 아이들이 점수를 잘 받아서 거의 만점에 가깝게 점수를 받아내니까 그런 등급 차이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공통 범위 100점이 된다면요, 이 부분이 인문계열에게 유리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여전히 수학을 잘하는 친구가, 오히려 수학을 잘하는 친구에게 더 유리해졌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변화입니다. 사회탐구와 과학탐구에 정말 큰 변화가 있는데요. 1학년 때 통합과 2학년 때 1, 3학년 때 2를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수능을 2, 3학년 때 열심히 공부한 이 과목에서 수능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바뀐 개정교육과정에서는요, 정말 열심히를 떠나서 1학년 때 배운 걸로 수능을 보게 됩니다. 통합과학만 쭉쭉쭉 학력평가 나가게 되는 거죠. 요거는 사회도 똑같습니다. 사회도 완전히 똑같게 결국에는 아이들 학력평가를 이렇게 진행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변화를 가지고 우리 애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한마디로 정시에서 수능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애매해진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실제로 서울대학교는 이미 이 내신을 반영하는 전형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고려대학교도 작년 고3, 지금 수능 치렀던 애들, 걔네를 대상으로 하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연세대학교는요, 현 고2가 되는 친구들부터 교과를 반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학교들도 따라오게 되겠죠. 이런 변화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시가 수능 100%라기보다 다른 것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생겼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진짜 개정교육과정이 들어서고 국제고 외고 지망생이 뚝 줄었습니다. 경쟁률은 여전히 있습니다만 최상위권 친구들이 국제고 외고 지원생이 정말 뚝 줄었습니다. 이 변화가 인문계열의 이런 그 변화가 선택이 없어지면서요, 일부가 해소됐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어 고등학교하고 국제고 보시면은요, 정시보다는 수시 쪽으로 아이들을 좀 많이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변화에도, 여기에도 변화가 조금 있을 겁니다. 2022 개정교육과 2028 대입부터는요, 완전히 똑같아졌습니다. 정말로 제대로 된 문이과 통합수능이고요. 세 번째로는요, 고교 내신 체제의 개편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당연히 이 9등급이 5등급으로 바뀌게 됩니다. 긴 설명 드리지 않아도 어머님, 아버님 모두 변별력이 떨어졌겠네 라는 생각 그냥 바로 드실 겁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1등급은 실제로 기존의 1등급에서 1.9등급까지가 1등급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거를 조금 더 체감하실 수 있게 요거를 준비했는데요. 요게 2023학년도에 아이들 합격한 친구들의 교과 전형, 그러니까 학생부 내신 등급으로만 대학교를 간 전형의 아이들 등급 컷입니다. 제가 요거를 위례 평균, 반평균으로 바꿔서 드릴게요. 반 등수가 한 요 정도 등수 안에 들어오면은 들어갔다는 겁니다.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이 5학기 동안 평균이 한 요 정도 되면 합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보권은 당연히 이것보다 더 널널하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게 5등급 체제로 바뀌게 되면요, 요게 요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하고요, 동국대가 똑같아집니다. 또한 여기 건국대도 분명히 다른 것 같았지만 여기 보시면 그냥 반등수가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죠. 기대수가. 네, 그러니까 최상위권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거 확실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2등급을 한번 보시면요, 2등급은 기존의 1.9에서 3.6등급까지가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간당간당하게 2등급을 받는 친구들하고 4등급을 받은 친구하고 똑같은 등급으로 묶이게 된다는 거죠. 네. 꼭 상위권 변별력이 문제가 아니라 중위권, 중상위권 변별력도 분명히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거를 보고 많은 분들이 그래서 특목고 자사고를 가면 안 됩니다. 일반고를 가는 게 유리해집니다. 등급 잘 따니까. 1등급이라도 놓치면 큰일 나니까 일반고가 유리합니다. 아니다. 반대로 널널해졌으니까 특목고나 자사고 하는 게 유리합니다. 이런 얘기들이 막 오가는데 결론적으로 저와 저희 입시연구소 소장님 생각은 상관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애초에 저희가 추천하는 친구는 그 학교에 가서 35% 안에 들어갈 친구들한테만 추천합니다. 그냥 바뀐 등급에서 2등급 안에 들어가는 걸 목표로 그냥 추천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 자체로 크게 변화가 생기진 않았습니다. 다만 학습 부담이 조금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특목고 자사고가. 왜냐하면은 요 보시면은 이런 절대평가가 이번에 추가해서 반영이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9등급이 5등급이 된 거나 마찬가지죠. 원래도 절대평가도 있었거든요. 원래 자잘한 과목들은 상대평가가 없었습니다. 기존 계획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지금도 없습니다. 학부모님이 면접관이시면 두 개 중에 뭘 보실 것 같으세요? 상대평가죠. 무조건 등수를 알 수 있는 상대평가가 유리합니다. 학교에서 퍼주기로 해가지고 A등급이 50%가 나와버리거나 70% 나올지가 모르니까 우리는 상대평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국가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절대평가 비율을 남발하지 마라 라고 발표하겠죠. 그럼 국가에서 발표한 절대평가를 어디까지 맞춰줘라 라고 얘기를 한 걸 보시면은요, 요 정도 비율을 얘기합니다. A등급 10%, B등급 20%. 이거를 선생님들이 교육까지 해서 조정하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20%가 10%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어렵게 내면 되겠죠. 그래서 시험 난이도는 저희 중3부터가 아니라 고2부터 계속 어려워지고 있을 겁니다. 또 한 가지 변화는요, 논수령과 서술형 평가에 대한 확대입니다. 이건 보시면 항상 연수까지 해서라도 논서술형 평가를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얼마나 늘리겠냐? 참고로 지금 주변에 고등학교 보시면은요, 보통 한 30에서 40% 정도 수행평가를 반영합니다. 그리고 이걸 얼마까지 늘리라고 얘기를 발표했냐면요, 100%까지 늘리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그 100%를 지키는 학교는 없겠지만 수행평가의 비율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특목고, 외국어 고등학교 학교들을 보시면은요, 수행평가 비율이 70% 가까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변화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내신 이 5등급을 통해서 보면 최상위권 내신 변별력이 떨어진다. 그리고 절대평가 등급에 대한 활용도 높아질 거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수능의 변화 때문에 수능 100%가 아니라 내신 면접이 반영될 거다. 인문계열 분리함의 변화가 있다. 이거 종합적으로 저랑 입시연구소 소장님이 분석한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거 이제 대학교 입학전형 간소화를 유지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알고 계신 학생부 종합, 학생부 교과, 수능, 그 다음에 실기, 그리고 논술, 그리고 기타 이렇게 진행하게 된 게 대학교 입학전형 간소화로 진행을 했던 건데요. 그게 이제는 유지하기 어렵지 않겠냐, 학교마다 좀 다르게 진행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입 방향에서 이건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미 지금부터 변화는 시작됐습니다. 서울대, 고대, 연대, 성균관대 한번 보시면은요, 인문계열은 원래 과탐을 골라도 상관없었습니다. 원래 상관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연계열은요, 무조건 과학탐구 중에서만 고르게 했었는데 연세대하고 성균관대가 과학을 고르지 않아도 되게끔 발표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사회를 고르고 연세대학교 자연계열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아래 보시면은요, 서강대, 한양대, 중강대, 경희대, 특히 한양대학교는 인문계열, 자연계열 할 거 없이 가산점조차도 주지 않는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변했냐면은 저희 애들 입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애들 입시가 사회하고 과학을 공통으로 보는 입시이기 때문에 일단 풀어보고 시험을 해보고 야, 이것 좀 아닌 것 같은데 뭐 어떻게 하는데 그러면은 학교별 고사를 보자. 뭐 이런저런 시험들이 아마 앞으로 발생할 겁니다. 2025부터 우리 애들 입시 때문에 대학교가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큰 변화가요. 정말 큰 변화가 뭐냐면요, 사회탐구, 과학탐구보다 더 큰 변화가 수학입니다. 확통이 인문계. 미적분 기하를 무조건 자연계열을 강제한다라고 있었는데 2025부터 서울대 빼고 다 풀었습니다. 확률과 통계만 보고 자연계열 들어갈 수 있게 아예 다 풀었습니다. 특히 여기 있는 학교급들은요, 서울대, 고대, 연대, 서울시립대까지는요, 가산점조차 주지 않습니다. 미적분 기하에. 다 풀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걸 듣고 가시면 오늘 학부모님이 집에 가셔가지고 야, 수학이나 과학이나 상관없대. 사회 골라도 된대. 수학 그냥 확통해도 돼. 야, 그냥 쉽게 해.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요, 대학교마다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을 학과별로 두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미적분을 이수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학과는 그냥 못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친구는요. 그리고 대표적인 과목들이 바로 미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 물리학, 화학으로요. 수학과학을 자연계열에서는 대부분 아이들 학생부 관리에서 써먹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야 쉬운 거만 골라서 들어라고 할 수는 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꼭 명심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겠고요. 네, 끝으로 지금까지 가장 최근에 발표된 대학 입학 전형을 보시면 특히 스카이 서성원을 보시면 수능의 비율이 높고요. 41%고 학생부 종합이 39%, 교과가 10%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겠냐면 내신은 그냥 고등학교에서 내가 우리 애가 전교 1, 2등이다. 그럼 그냥 교과로 가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요, 우리 애들은 결국 학생부 종합과 수능을 신경 쓸 수밖에 없고, 특히나 학생부 중심 전형, 이 두 개를 합친 전형이 여전히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 고등학교 학생부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3월 21일에 준비한 고등학교 입시 설명회에서 아이들 작년에 과고, 그다음에 자사고, 특목고 이런 학교들 갔던 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학생부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까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 서서 있을 테니까 나가실 때 아까 했던 것 중에 좀 궁금한 거 있으면 개별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